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100편 14번째 책은 한비자가 되겠다. 한비자. 지금부터 한 2300년 전 사람이 되겠지. 2300년 전. 거의 2500년 전 철학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자. 뭐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한비자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다스릴 때 또는 사람을 대할 때 어짐으로 다스리면 안 된다고 했지. 사람을 어짐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엄격함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철학자야. 어짐보다는 엄격함. 법, 술, 세지. 법, 술, 세.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한비자 책에서 나오고 있는지, 왜 이 책이 우리가 꼭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 한비자 난세편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신자라는 등장인물이 나오고 세 사람이 나와. 이 이야기 세 사람이 등장한다. 처음에는 신자라는 사람, 그리고 그 신자 집에 방문한 손님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한비자가 나와서 최종 결론을 내려주는 그런 음식이 되겠다. 자, 신자는 말했다. 구름을 타고 용이 날고 안개 속에서 뱀이 논일고 있다. 그러나 일단 구름이 걷히고 안개가 개이면 용과 뱀은 구름과 안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렁이 또는 개미와 다르지 않다. 용과 나는 뱀이 날 수 있는 것은 구름과 안개가 있었기 때문이지. 그게 없었다면 지렁이와 개미와 그게 다르지 않다는,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런 주장이야.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으로서 못난 사람에게 굽히는 것은 그 힘이 약하고 지위가 낮기 때문이며, 못난 사람이 현명한 삶을 굴복시키는 것은, 못난 사람이 현명한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은, 현명한 사람이 사는 삶을 굴복시키는 것은 못난 사람이 힘이 강하고 지위가 높기 때문이다. 세상은 힘으로 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지. 요임금이 필부였다면, 요임금은 중국의 가장 위대한 황제지. 필부였다면, 힘이 없었다면 그런 얘기야. 요임금이 힘이 없었다면, 필부였다면 세 사람도 다스릴 수 없었을 것이며, 그렇지? 여기서 아무리 뛰어난 작가라고 하더라도 유명해지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이 아무리 글을 써도 그냥 묻혀버리는 거야.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권력이 없으면 어, 사람들을 다스릴 수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거랑은 아주 반대지. 반대로 가장 폭악한 왕이었다. 소랑은 천자였기 때문에 비로소 세상을 혼란시킬 수 있었다. 거랑이 천자가 아니었다면 그냥 뭐 감옥 속에서 평생 살았을 수도 있겠지. 이를 통해 나는 권세와 지위는 신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권세와 지위라는 얘기야. 어짐과 지혜는 물어갈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어짐과 지혜가 아니라 어짐과 지혜가 아니라 권세와 지위. 아까 용이 날 수 있는 것은 구름이 있었기 때문인 것과 같은 이야기지. 구름과 안개가 바로 권세를 얘기하는 거다. 또 다른 예가 나온다.
이 한비자에서는 계속된 예로서 사람들에게 쉽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해나고 해나가고 있다. 대체로 쇠뇌는 화살을 쏘는 그 화살대지, 화살 촉이 아니라 화살대, 화살을 쏠 수 있는 발사 장치지. 쇠뇌가 약해도 화살이 멀리 갈 수 있는 것은 바람에 화살이 타기 때문이고, 바람을 타면 멀리 날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이 못나도 잘 다스려지는 것은 권세가 있어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요임금이 노예 상태에 있었을 때, 힘이 없었을 때지. 사람들은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하늘의 통치자로 남쪽에 앉아 선하를 통치하니, 여기는 그 궁궐에서 정남향으로 의자 배치할 수 있는 곳은 어, 황제밖에 없었지. 그래서 남쪽에 앉아 선하를 통치한다는 얘기는 이제 황제가 됐으니 그런 얘기다. 명령하면 행해지고 금하면 멈춰졌다. 힘이 있어야 요임금도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었다는 얘기야. 이것을 보면 어짐과 지혜로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없으며 권세와 지위로는 누구나 굴복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 권세보다는 아니, 어짐과 지혜보다는 권세와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신자라는 사람이. 자,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반박을 이제 손님이 하고 있다. 손님. 자, 손님으로는 어떤 이가 신자의 말에 이렇게 반대했다. 나는 날아다니는 용이 구름을 타지 않고 나는 뱀이 안개를 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 말이 아주 틀리는 것은 아니다. 뭐 어, 안개와 구름이 있으면 용과 뱀이 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 어진 사람을 무시하고 권세에만 맡겨도 사람들이 잘 다스려지겠는가?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어떻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지 보자. 아직 그런 일은 보지 못했다. 권세가 사람을 잘 다스리는 예를 보지 못했다. 대체로 구름과 안개의 세력이 있어도 용과 뱀의 자질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 날 수 있었던 것이다. 용과 뱀이 날 수 있는 용이 아니었으면 아무리 구름과 안개가 있어도 날 수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야. 설득력이 있지. 지금 구름이 아무리 잘 피어나더라도 지렁이는 타지 못할 것이요. 안개가 아무리 짙더라도 개미는 그곳에서 논일 수 없다. 대체로 구름과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지렁이와 개미는 자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 올라갈 수 없다. 자, 같은 용과 뱀의 예인데 반대의 논리를 피우고 있다. 지금 거론과 주왕이 남쪽을 향해 앉아서 천자의 힘으로 구름과 안개를 만들더라도 천하가 큰 어지러움을 피할 수 없으니 이는 호랑과 주왕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 반면에 천하를 다스렸던 요임금의 권세와 호랑이 힘으로 세상을 교란시킨 권세는 어찌 다르겠는가? 잘 봐봐. 지금 여기 권세가 있어, 권세. 권세가 있는데 요임금이 다스리면 세상이 평화롭게 잘 다스려지고 걸왕과 주왕이 다스리면 세상이 어지러워집니다. 이 권세는 똑같지? 그러면 권세가 중요하겠어? 사람이 중요하겠어? 권세는 똑같은데 요임금이 다스리면 태평 세월이 되고 태평 성세를 누리고
호랑이를 다스리면 세상이 어지러워지니까 당연히 권세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굉장히 논리적인 반박이다. 음. 권세가 어찌 다르겠는가 그 얘기지. 대체로 권세는 어진 사람은 쓰게 하고 못난 사람은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진 사람이 있으면 천하가 다스려지고 못난 사람이 있으면 세상은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세는 똑같은데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들의 자질은 어진 사람은 적고 못난 사람은 많은데 못난 사람에게 세상의 권세를 더해준다면 세상은 권세로 엉망이 되니 권세만으로 세상이 잘 다스려지는 일은 없는 법이다. 괜히 잘못했다간 어지지 않은 사람이 못난 사람이 권세를 잡게 되면 세상은 더더욱 엉망이 되어버리겠지. 그래서 권세를 중요시하면 안 된다. 자, 계속된다. 손님의 주장이 계속된다. 실제로 권세를 통해 다스리기는 쉽지만 권세를 통해 어지럽히기도 쉽다. 그렇지? 그 거랑이나 주방이 권세를 잡으면 권세 중심이라면 뭐 금방 세상이 어지러워지겠지. 따라서 중국의 책이다. 주서에서는 호랑이의 날개를 붙여주지 말라. 호랑이는 어지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 호랑이의 날개를 붙여주지만 날개는 권세가 되겠고 마을로 날아가 사람들을 잡아먹으리라 하였다. 대체로 못난 사람에게 권세를 주는 것은 호랑이의 날개를 붙여주는 것과 같다. 대체로. 자, 그러니까 함부로 권세를 중요시하지 말라. 거란과 주왕은 높은 궁궐과 깊은 연못을 만들어 사람들의 힘을 소진시켰으며 포락의 형벌을 집행함으로써 어, 굉장히 심한 형벌이지 엄격한 형벌을 가혹한 형벌을 집행함으로써 사람들의 생명을 손상시켰다. 이렇게 거란과 주왕이 원하는 것은 모두 할 수 있었던 것은 할 수 있었던 것은 남쪽을 향해 받는 천자의 힘이 호랑이 날개가 되었기 때문이다. 거란과 주왕이 필부였다면 아까 조금 전에 요손 임금이 필부였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같은 이야기지. 거란과 주왕이 필부였다면 처음부터 한 가지 일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형벌을 받았을 것이다. 세상을 어지럽히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뜻이야. 그러므로 권세라는 것은 호랑이 날개 같은 것으로 남북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큰 환난이 발생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권세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면 안 된다. 라는 얘기야. 권세는 세상의 다스림과 어지러움에 대해서 한쪽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권세는 세상을 잘 다스려 줄 수도 있고 권세는 세상을 어지럽힐 수도 있으니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말은 처음에 권세의 중요성을 얘기했던 사람이지. 신자의 말은 권세만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니 이는 지혜의 수준이 얕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 충분히 반박이 됐지. 거기에다 한 번 더 반박을 한다. 대체로 그러니까 사람의 어진 사람, 어, 어짐과 지혜로움이 중요하다. 결국은 그런 사람이 되겠지. 어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어, 손님의 세 번째 주장이다. 대체로 이제 왕양의 예가 나오는 거야. 유명한 이야기지. 대체로 좋은 말이 뭐는 튼튼한 수레조차도 무능한 사람이 몰게 하면 사람들의 웃음거리게 될 것이다. 아무리 말이 마차가 좋아도 수레가 좋아도 수레를 몰지 못하는 사람이 몰면 뭐 별로 몰 수 없겠지. 하지만 왕양 같은 명수가 몰면 하루에 천리를 갈 수가 있다. 하루에도 천리를 갈 수 있다. 자, 왕양의 예다. 왕양의 예. 손수레와 말이 다르지 않거늘 혹은 천리를 가고
혹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니 똑같은 마차야. 똑같은 수레인데 방향이 몰면 천리를 가고 어떤 사람이 몰면 어, 무능한 사람이 몰면 무능한 사람이 몰면 웃음거리가 되니 마차가 중요하겠어? 사람이 중요하겠어?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사람의 훌륭함과 부족함의 차이는 큰 것이다. 지금 수레를 나라로 보고 말을 권세로 보고 고삐를 명령으로 보고 채찍을 벌로 보아서 이런 예를 들고 있다. 요임금과 순임금이 수레를 몰게 한다면 천하가 다스려지고 반면 거란과 주왕이 몰게 한다면 천하가 어지러워지니 어진과 못남의 거리는 먼 것이다. 그렇지?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권세보다는. 대체로 빨리 달리고 멀리 가려고 하면서 방향 같은 명수에게 맡기지 않는 것은 환난이며 이를 쫓고 해를 멀리 하려 하면서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쓰는 것을 우선하지 않는다면 경중의 구별을 모르는 또 다른 환난이 될 것이다. 저 요임금과 순임금은 백성을 다스리는 명수, 방향에 비유된다. 자, 알겠지? 그럼 손님이 처음에 신자가 얘기했던 권세와 힘이 중요하다.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반박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아까 한비자가 등장한다고 그랬지, 마지막에. 자, 그럼 한비자가 등장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결론 짓는지 한번 한비자의 생각을 공부해보자. 이때 다른 이 한비자, 한비가 또다시 반대하여 말했다. 신자는 처음에 권세의 중요성을 얘기했던 사람이지. 신자는 권세가 신뢰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님은 반드시 현명한 사람이 있어야 다스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앞에 두 사람의 예를 써머리하고 있다. 그치?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꼭, 꼭 하나에 딱 집중해서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고 저것이 아니면 이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다. 자, 하나하나 얘기를 들어보자. 일반적으로 권세는 이름은 하나지만 그 변화는 다양하다. 자, 여기서 한비자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권세는 그냥 단순한 권세가 아니라 권세에도 종류가 많다는 얘기야. 그들 중 하나로서 권세가 불가피하게 자연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라면 권세가 딱 정해져 있어. 뭘 바꿀 수 없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딱 정해져 있는 거라면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뭐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권세를 바꿀 수 없는 거라면 손님의 생각대로 그래. 권세가 또 권세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권세는 한비자가 말하는 권세는 그렇게 딱 정해진 권세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가는 권세. 이게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 계속 제도를 개선하고 법률을 제정해서 아주 어, 어리석은 사람, 폭군이 왕이 돼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권력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지금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그렇지. 우리나라도 조금 대통령이 좀 잘못 뽑혀서 조금 형편없는 사람이 뽑혀서 국가가 망할 것 같지만 어느 정도 권세 시스템, 권력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런 권력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뭐 탄핵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나라가 흘러가는 거지. 그래서 권세가 만들어지는 권세라면 얘기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헌비자는 그냥 권세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권세. 계속 정비되고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진 권세를 말하는 거다. 같은 권세인데 신자하고 조금 다르지, 그치? 신자는 단순한 그 추상적인 권세를 얘기한 거고 구름이나 안개처럼 현비자의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잘 다듬어진 권세를 말합니다.
요임금과 순임금이 권세를 얻으면 세상은 잘 다스려지고 고랑과 주양이 권세를 얻으면 세상은 어지러워진다고 말했는데 이거는 손님의 이야기지.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응? 이렇게 말했는데 나도 요임금과 고랑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같은 권세에서 어, 요임금과 순임금 그다음에 거란과 주왕이 다스린다면 같은 권세라면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는 것이 훨씬 좋겠지.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야. 현비자도. 그러나 권세란 단지 권세란 단지 요임금이나 거랑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세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잘 갖추어진 권세라면 요임금과 순임금이 태어나면서부터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권세가 권세가 확실히 만들어져 있었다면 비록 10사람의 거론과 주왕이 있다 하더라도 나라를 어지럽히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의 본뜻은 사실은 권세가 이미 잘 다스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이미 권세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임금이 필요 없다는 거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거론과 주왕이 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권세가 잘 다스려져 있기 때문에. 거론과 주왕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왕의 자리에 있었다면 권세가 그 권력 시스템이 엉망이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10사람의 요임금과 순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다스려질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의 본뜻은 사실은 권세가 이미 어지러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권세가 잘 다스려져 있으면 사람과 무관하다는 얘기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따라서 상자, 정분편에서 책 이름이지. 권세가 다스려졌을 때는 누구도 어지럽힐 수 없고 권세가 어지러우면 누구도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러나 내가 말하는 권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이므로 사람이 만들어가는 권세에 대한 것이므로 그것을 잘 운영한다면 사람이 그것을 잘 운영한다면 권력 시스템을 잘 만든다면 우리 현대 사회처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폭군이 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잘 만든다면 반드시 요순처럼 현명한 인물은 필요 없다. 권력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순처럼 뛰어난 인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10년에 한 번 나올 테니까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이때 손님이 중간에 끼어들었지. 요순처럼 현명한 인물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손님이 끼어들어서 왜 그런가라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제 한비자한테 물었다. 이에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다. 왜 권력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왜 요순처럼 현명한 인물이 필요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다. 상과 방패를 받는 상인이 있었는데 방패의 견고함을 자랑하면서 이 방패는 어떤 창으로 쓸 수 없다고 말해놓고서 잠시 후 창을 자랑하기를 창도 팔고 방패도 팔기 때문에 또 창도 자랑해야 되잖아. 그치? 방패도 자랑해야 되고 이번에는 창을 자랑하기를 이 창의 날카로움은 어떤 방패도 뚫지 못할 것이 없다고 자랑했다. 이때 누군가가 이에 대해서 물었다.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뚫는다면 어떻겠소? 이에 대해 상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자, 이게 모순이지, 모순. 그 모순이란 고사성어가 나온 원전이 되겠다.
방패와 창이 있는데 아무 뚫을 수 없어. 이건 어떤 것도 뚫을 수 있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 안 되겠지. 대체로 군자의 어질은 어떤 권세로도 그것을 금할 수 없고 군사의 어짐이 방패라고 한다면 잘 갖추어진 권세는 그 창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도 어떤 방패도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지. 금할 것이 없다. 즉 어떠한 권세도 금하지 못할 어짐과 금하지 못할 것이 없는 권세는 서로 모순인 것이다. 모순의 어원이 되겠다. 이처럼 어짐과 권세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자기가 한쪽에 방패를 들고 한 손에 창을 들고 이 두 개가 서로 자기 창과 방패를 가지고 부딪히게 되면 모순이 되겠지만 전쟁에 나가는데 한 손에는 그런 방패, 한 손에는 그런 창을 들게 되면 이건 천하무적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기끼리 싸우게 되면 모순이 되겠지만 그것을 갖추고 상대방과 싸우면 적과 싸우게 되면 상대국과 싸우게 되면 천하무적의 국가가 되는 거야. 즉 권세로서 어짐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 갖추어진 권세를 만들기 위해 어진 사람을 등용해야 하는 것이다. 둘 다 써야 한다는 얘기야. 이는 상인의 창과 방패를 잘못된 모순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훌륭한 창과 방패를 모두 전쟁에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렇지? 선비자가 아주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두 가지지. 첫 번째는 우리는 그냥 권세가 아니라 잘 다듬어진, 잘 갖추어진 권세를 만들어 가야 하고 그리고 권세와 어진 사람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활용해야 한다. 네? 그런 얘기다. 또한 요순과 걸주 같은 사람은 천년에 한 번 나는 사람들이니까 이는 단지 어깨에서 나란히 하고 발뒤꿈치를 쫓는 것과 같은 그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일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거나 발뒤꿈치를 이렇게 뒤따라가는 것 같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에 한 번 나오는 일이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보통 중간 정도의 임금이다. 보통 임금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라는 거야. 중간 정도의 중앙이지 중앙. 요즘 같은 임금도 어, 걸주 같은 임금도 아니라 중간 정도의 중앙이라는 얘기야. 내가 한비자가 권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바로 중간 정도의 임금을 위해서이다. 천년 동안은 다 이건 중간 정도의 임금이 다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천년 동안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권세를 잘 갖추어진 권세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얘기지. 이 한비자의 생각은 이미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서 이미 검증되었지. 어, 뭐 유교 사상, 다른 뭐 묵자의 사상들을 적용한 나라들은 결국은 통일을 못했어. 그치? 국가를 발전시켜서 통일을 못했는데 한비자의 생각을 받아들인 진나라가 결국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미 한비자의 생각은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된 그런 생각이다. 자, 중간 정도의 임금이란 이러는 요순에는 못 미치고 그렇다고 말에 걸주만큼 어리석지는 않은 임금이다. 이때 법으로 권세를 행한다면 잘 다스려주고 법을 잘 만들어가는 거야. 그치? 잘 다스려주고 법을 버리고 권세를 떠나면 세상은 어두워진다. 잘 갖추어진 법을 등한시하면 세상은 금방 어지러워진다는 얘기다. 지금은 권세를 버리고 법을 어기며 요순만을 기다린다면 요순 같은 사람이 나오면
어지럽다가 통치될 것이지만 이는 천년이나 어지럽다가 한 번 잘 다스려지는 것이요. 되게 어리석은 얘기지. 반대로 법을 지키고 온전한 권세로 다스린다면 천년 동안 중왕이 보통 왕이지 중왕이 천년 동안 잘 다스려지다가 어때다 한번 걸쭉 같은 이가 나오면 한번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천년에 한 번만 어지러워지는 것이 낫지 천년 동안 어지러웠다가 한 번 잘 다스려지는 것이 나을 리가 없는 거지. 이처럼 천년이 잘 다스려지고 일세만 어지러워지는 것과 일세만 잘 다스려지고 천년이 어지러워지는 것은 마치 천리마가 서로 반대로 달리는 것과도 같이 그 차이는 큰 것이다. 대체로 구부러진 또 다른 예가 해 중의 예가 또 다른 예로 나옵니다. 대체로 구부러진 나무를 바로잡는 도지개의 방법을 버려 측량하는 기술을 버리면 결국은 이 얘기는 잘 다듬어진 권세를 버리면 권력 시스템을 버리면 해중과 같은 명장이 수레를 만들더라도 해중이 와서 수레를 만들어도 소용없다는 수레밖에 한 개도 얻지 못할 것이다. 도구가 없으니까 도구도 없고 측량기계 도지개가 없으면 해중이 와도 소용없다는 얘기지. 격려하는 상이 없고 위협하는 형벌이 없으며 상과 벌 법을 포기하고 잘 갖추어진 권세를 잃으면 이게 핵심이다. 그렇지? 요선이 집집마다 가서 이야기하고 설득하더라도 새 집을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자, 선비자의 생각을 알겠지? 단순히 법술세, 선비자 하면 법술세 이것만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법술세의 권력 시스템인데 그냥 법술세가 아니라 잘 갖추어진 법술세다.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선비자, 법술세, 법과사상 이것만 외우면 선비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지만 선비자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야. 자, 다음 넘어가자. 따라서 잘 갖추어진 권세가 충분히 쓸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갖추어진 권세 여러 번 나온다. 잘 갖추어진 권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 모든 아주 훌륭한 사람들, 어질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잘 갖추어진 권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잘 지혜롭고 현명하고 어진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잘 갖추어진 권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그 나라는 영원히 다스려질 것이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어진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자, 또 다른 예가 나온다. 굶은 사람의 예지. 100일 굶은 사람의 예. 사람이 100일을 먹지 않고 먹기 좋은 기장, 쌀과 고기를 기다린다면 배고픈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다. 자, 요순 같은 사람 기다려선 굶어 죽는다는 거야, 백성들은, 국민들은. 그래서 요순과 같은 어진 사람을 기다려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은 좋은 기장과 고기를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굶주리는 것과 이렇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얘기야. 잘 다스려진 권세를 권력 시스템을 만들라는 얘기야. 그는 또한 자 그리고 또 다른 유명한 대안이 나온다. 아까 왕양의 예가 있었잖아. 왕양의 예. 같은 마차인데 왕양이 몰면 천리를 가고 무능한 사람이 몰면 웃음거리가 된다고 했었지. 그 예를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반박하는 거야. 그는 또한 무능한 사람에게 좋은 말과 마차를 몰게 한다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만 왕양이 몰게 하면 하루에 천리를 갈 수 있다고 하면서 거진 사람의 중요성을 말하였는데 손님이지. 나는 한비자는 꼭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다린다는 얘기는 마치 뭐가 같냐면 남쪽 올나라 수영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남쪽에 그 강이 많으니까 올나라 사람들은 수영을
잘하겠지? 근데 북쪽 중원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는데 남쪽 오나라 사람을 불러다가 북쪽 중원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한다는 거야. 되게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 훌륭한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어도 세상이 다스려지도록 세상 권력 시스템을 만들어 가라는 거야. 마치 오나라 사람 수용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북쪽 중원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 하지 말고 되게 어리석은 일이지. 오나라 사람은 수용은 잘하지만 결국 중원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 왕양만을 기다려 지금 수레를 몰게 하는 것은 오나라 사람을 불러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대안이 나온다, 이제. 근데 이렇게 왕양 기다리지 말고 20명, 보통 사람 20명을 채용하라는 얘기야. 뭐, 왕양처럼 1000리는 못 가지만 50리는 갈 거 아니야. 그치? 50리는 갈 테니까 50리마다 좋은 말과 견고한 수레를 준비해서 중간치에 수레무리를 시켜.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몰게 한다면 여러 사람을 써서 빨리 달리고 멀리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왕양이 아니어도 왕양 같은 사람은 천년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 기다리면 안 되고 그 사람보다 훨씬 못하지만 왕양보다 2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런 사람 20사람을 써서 릴레이 달리기를 한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도 하루에 천리를 갈 수 있거늘 어찌 왕양만을 기다릴 것인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다. 그치? 또한 무리를 선정함에 있어서 왕양이 아니면 반드시 무능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세상은 왕양 같은 뛰어난 사람이 있거나, 뭐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거나, 그 세상이 걸쭉 같은 사람이거나, 요순 같은 사람이거나,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보통 중간 정도의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야. 또 그리고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 요순 아니면 걸쭉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맛에 있어 달콤한 엿이나 꿀이 아니면 쓰디쓴 쓴박이나 두루미냉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의 음식은 그렇게 달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보통의 맛이잖아. 그렇듯이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어질문, 중간 정도의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손님의 예는 이렇게 사람을 너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중요하고 어짐이 중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다. 이와 같은 양극단의 생각은 금방 얘기했던 바대로 이치와 논리를 잃은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극단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정도의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어찌 법술에 잘 갖추어진 권세의 일을 이렇게 잘 갖추어진 권세의 이로움을 잘 갖추어진 권세의 이로움을 이를 부정하겠는가. 이를 부정하고 사람만을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 어짐과 지혜로움만을 추구한다면 이는 도리를 잃은 이치의 논리에 맞지 않은 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끝내고 있다. 자,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한비자의 명문장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로 책이 가득하니 우리는 한비자를 읽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훌륭한 명절을 읽지 않고 지나쳐버린다면 아깝잖아. 이렇게 재밌고 훌륭한 명절을 그냥 모르고 인생을 마친다는 얘기는 되게 아쉬운 일이지. 영화 한 편 보는데도 굉장히 감동과 아주 교훈과 재미가 있잖아. 근데 그 영화 한 편
비교 그런 영화 같은 게 수십 편, 수백 편 들어있는 그런 책이 되겠지, 한비자. 자, 어, 이런 내용들로 가득한 한비자. 기회가 되면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빌려서 자신의 인생에서 지혜를 얻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